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34분입니다. 저녁에 시간이 좀 돼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바빠가지고 새해 인사도 잘 못 드렸는데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영상 녹화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지금 이제 장이 열렸는데요. 그 전에 한국 증시 휴장이었을 때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죠. 잠시 연말 상황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S&P예요. 이렇게 몇 거래일 동안 쭉쭉쭉 연말에 하락을 했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분위기 안 좋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약하다고 그랬죠. 항상 엔비디아하고 반도체가 약하다고 그랬는데 엔비디아도 연말에 부진한 흐름을 이렇게 보였었고요. 지금 빨간색 선은 이제 해가 바뀌는 걸 알려주는 그 선이죠. 빨간색 선 우측에 있는 게 이제 오늘입니다. 25년 첫 거래일. 하여튼 연말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연말에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연말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강달러, 고금리 강달러의 영향입니다. 30년물 국채 선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채권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고금리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좀 이렇게 유발이 된 측면이 있고요. 이게 유로화죠. 고금리 강달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어. 내년에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폭이 굉장히 작을 수 있어라는 그런 우려가 주식시장을 살살 이렇게 좀 억누르고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이 미국 증시에 일단 연말에 일단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부담을 안고 이제 아시아 증시도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근데 별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시아 증시 분위기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는 언제나 그죠? 전 세계와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죠. 청개구리의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중국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급락. 다른 나라들은 물론 일본도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은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오늘 하락한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훈훈하다, 아직까지는 따뜻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추세적인 하락을 고민하거나 일단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S&P 지수인데 S&P 지수가 보시다시피 아직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빨간색 선, 일봉 보고 계세요. 일봉. 빨간색 선이 붕괴될 때가 좀 위험한 거겠죠. 아직까지는 고점이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고 있고 고점이 많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점 높이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점도 많이 낮아지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 증시는 아직도 강하다 이겁니다. 지금은 어떤 기간 조정의 과정, 이렇게 박스권 기간 조정의 과정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국 증시가 심각하게 하락을 한다? 지금은 그건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요. 하여튼 작년 연말에 뜨거웠던 분위기가 다소 식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건강 상황은 좋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도 아직까지 여유가 많다고요. 나스닥은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하더라도 빨간색 선이 저 아래에 있죠. 이런 라인이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 나스닥과 S&P는 매우 건전합니다. 고점이 낮아지질 않아요. 그죠? 고점이 낮아지는 게 위험한 겁니다. 딱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다만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둔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상승 탄력 둔화가 본격적인 추세적 하락, 급락 폭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상승 탄력 둔화와 하락 이건 분명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상승 탄력의 둔화는 상승의 속도가 느려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반도체라든가 이런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친구들이 좀 약한 거는 분명 맞긴 맞지만 아직 미국 증시 분위기 자체는 좋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리 강달러가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을 잡아들일 정도까지는 아닌 것처럼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들도 분명히 있긴 있죠. 한국이나 중국 같은 데가 이런 거에 좀 고금리 강달러의 치명적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국이나 중국 증시가 전 세계를 대표한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우니까 하여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주식시장, 세계 증시,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렸고, 다만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지수는 저점을 슬슬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죠. 물론 저점이 막 많이 높아진 건 아닌데 분명히 저점을 지키고 있고 어느 정도 저점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잠재적인 불안일 수 있으나 뭐 이것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이게 뭐 56 정도나 58 이런 데를 넘어가야지 좀 위험한데 어쨌든 분명히 그보다 훨씬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잠재적으로는 좀 이제 불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다 드려봤고요. 하여튼 어제 저녁 미국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죠? 반도체가 많이 빠지면서 엔비디아 반도체가 많이 빠지면서 빅테크가 좀 빠지면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 와중에 어쨌든 러셀 지수 이런 거 보세요. 0.1% 상승하지 않습니까? 상승 종목 수 비교적 많아요. 아직까지 미국 증시 분위기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냥 이제 일반적인 점검을 좀 다 해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잠깐 보자면은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래저래 그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서 뭐 지수가 막 시장 자체가 이제 더 이상 크게 흔들리기는 일단 좀 어렵지 않겠냐. 계속해서 그 생각입니다. 하락도 제한적. 근데 고금리 강달러 이런 것들이 지금 추세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이 탄력적인 반등을 할 명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적인 반등도 못하고 탄력적인 어떤 하락도 못하고 그냥 제자리에 갇혀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좀 약하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코스닥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고금리 특히 고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오늘 코스닥은 이제 특정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막 그랬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고 계신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하여튼 시장 지수를 좀 많이 지켜줬던 것 같아요.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고, 뭐 대장주가 좋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에코프로라든가 알테오제네라든가 어디까지나 코스닥의 그 대장은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인데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분위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특정 종목이 상한가에 가면서 대형주가 상한가에 가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는 어쨌든 분명히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쨌든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래도 조금 좀 더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 심지어 오늘 이제 21선을 돌파한 척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분명히 조금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미 있는 반등은 어디죠? 의미 있는 반등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분홍색 선, 이 1080짜리, 지금은 어디죠? 지금은 한 1085 혹은 1090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들을 넘어줘야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타날 거예요. 하여튼 바닥 다지기가 좀 잘 되고 있는 건 코스닥입니다. 고금리에 조금 더 취약한 게 코스닥일 텐데 글쎄요. 하여튼 오늘 뭐 중국에서 뭐 독감 바이러스니 뭐니 뭐 그런 어떤 바이러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뭐 비교적 좀 차분한 것 같고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이슈에 영향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하여튼 일단 근데 코스닥은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코스피보단 강해요. 물론 코스닥도 강하다라고 해도 얘가 지금 탄력적인 반등을 꿈꾸기는 좀 어려운 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한국 증시 계속해서 답답함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계속해서 뭐 고공행진 이어나가고 있고요. 계속 고공행진 높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87원 막 윗골이 길게 달리고 거래량이 한번 많이 나왔는데 이날이 일단 단기 고점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환율은 조금은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미 레벨이 업이 많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세적인 안정을 생각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죠.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으로 뭐 조금 이제 1444원에서 1480원, 90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일단 뭐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우호적인 그런 레벨대는 분명히 아니겠죠. 한국 증시는 현재 갑갑합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에서 하여튼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어서 더 이상 안 빠지는 삼성전자. 안 빠지는 겁니다. 안 빠지는 거. 올라가진 못하는데 안 빠지는 거. 그리고 뭐 일부 조선주들 뭐 이런 종목들. 하여튼 2차 전지가 약하다. 뭐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 증시에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답답한 흐름들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제가 계속해서 요즘 좀 주목하고 있는 건 구리 가격 이런 겁니다. 구리와 중국 증시 이런 걸 좀 눈에 띄게 이런 걸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 날에 12월 마지막 날에 그 구리 가격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일단 급락을 했죠. 그리고 그 하락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아주 중요한 라인 하나 남았어요. 이 밑에 있는 자리까지 붕괴시키면은 이제 구리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꺾이게 될 겁니다. 고점이 내려오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 보라색으로 고점이 낮아지다가 빨간색으로 고점이 낮아지다가 지금은 고점이 어떻게 낮아지죠? 요렇게 낮아지고 있죠.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N자로 빠질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구리는 좀 장기적인 추세선을 깨고 좀 추세적인 하락장, 본격적인 매도세가 좀 심화되는 그런 자리로 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구리가 좀 약하다 이런 거를 좀 저는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 증시도 방향이 답답하고 미국 증시도 탄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나? 구리가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어서 요즘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하여튼 요즘 채권도 뭐 어떻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채권도 그죠? 지금 상황에서 채권이 더 빠진다, 금리가 더 오른다 라고 공격적으로 베팅하기도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채권을 사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베팅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하여튼 요즘에 뭔가 이게 시원하게 눈에 띄는 게 그렇게 잘 보이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눈에 띄는 거 몇 가지가 하여튼 있는데, 뭐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 개 눈에 띄는 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약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그죠? 미국 반도체 지수도 지금 삼각 수렴형인데 거의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터져 나올랑 말랑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죠? 엔비디아도 좀 약하고요. 엔비디아도 결국 140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140 넘지 못하고, 물론 아직 어떤 선을 지키고 있어서 당장 급락 폭락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이 추세가 다중 고점형을 확인하고 죽을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약해지려 그런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가 뭐 재미가 있지도 않고, 하여튼 뭐 구리라든가 몇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 뭐 그 정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그죠? 뭐 올해 지금 현재 상황 미국 주식 시장 좀 비싸다, 반도체 비싸다, 뭐 그런 생각들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는 강하고 미국 주식에 매도세 등장한 건 아니고, 반도체는 본격적인 매도세가 등장할랑 말랑 하니까 조금 요즘에 좀 자세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중국 증시 오늘 급락했습니다. 그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시면 중국 금리가 급락하고 있죠. 뭔가 중국이 내년 경제에 대한 뭐 믿음 이런 게 좀 없나 봐요. 올해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중국 증시도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 좀 악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그리고 위안화 이런 것도 계속해서 약세. 금리 계속 떨어지니까 위안화도 약세. 그리고 엔화도 뭐 이래저래 약세 흐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움직임 자체는 탄력은 좀 제한적이죠. 이런 모습이고,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 보시다시피 오늘 좀 빠졌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척 하고 나서 나온 조정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는 강하다, 그죠?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다 이겁니다. 독일 증시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일단 아직까지 뭐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세계 증시 분위기는 좋은데, 고금리 강달러의 부담도 좀 있고 해서 상승 탄력은 좀 떨어져 있고, 하락 전환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강달러로 인해서 뭐 몇몇 자산들이 좀 흔들리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구리라든가 그죠? 강달러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약해 보이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뭐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어떤 색깔이 좀 명확한, 좀 비교적 좀 뚜렷한 그런 친구들 위주로 좀 가볍게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